나이가 49세인데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공인중개사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투자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나이가 49세인데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요.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여쭤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50을 앞두고 있으니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세 번째는 중개사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 중개 보수가 높은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런 이유라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일까요? 먼저 투자와 공인중개사의 공부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만약 내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도 잘 되어 있고 관련 서적도 많습니다. 물론 책은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임장 스터디 같은 것들도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 투자에 중점을 준다면 그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국민 자격증이라는 말이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자체가 낮지 않아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 3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막상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중개업을 하기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개업을 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 대표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일도 많이 시켜주셔서 중개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막상 소공으로 일을 하려 들어갔지만 중개 실무 근처에도 못 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중개업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직원이라고 해도 나의 노하우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세요. 예전에 소공으로 취업을 했지만 손님 응대 한 번도 못하고 블로그 작업만 2달 정도 하고 나온 대표님도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업은 영업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의 경우 매물이 없을 때 매물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며 네이버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요. 인근 대표님들도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겠죠. 만약 중개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멘토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성과 함께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월달이 되면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저는 2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그 당시 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칠 때였는데요. 저의 돌파구가 바로 공인중개사 공부였어요.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해서 남편에게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7개월 만에 동차 합격해서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바로 중개업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린 것도 있었고 하게 되면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나이가 더 들어서 해야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개업을 한 지 8년 차인데요. 막상 중개업을 해보니 이 일은 절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현업에서 몇십 년씩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젊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기존 고객분들도 있고 그만큼 업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대부분 집을 구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집을 구하러 다니세요.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있는 손님들은 환경을 잘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대부분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저의 주 고객층이 30대에서 50대가 저의 주 고객층인데요. 세대마다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소공으로 있을 때 일이었어요. 오전에 제가 전셋집을 보여주고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 8시에 계약을 하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임차인 손님께 저녁 때는 제가 없지만 계약 조건 등 다 조율이 되었으니 저희 대표님이 계약을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시 30분경 저희 대표님께 전화가 왔어요. 임차인분께서 계약 진행을 못하겠다고요. 너무 놀라 미친 듯이 사무실에 가서 임차인분께 어찌된 일인지 여쭤보고 다시 설명드리고 계약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대표님이 아니 실장님이 한 말이랑 똑같이 말했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걸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점은 제가 처음부터 핸들링한 손님은 제가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것도 배우고 세달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입 부분일 거예요. 가끔 다른 대표님들께 전화가 와서 손님들이 자꾸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깎아주면 또 얼마를 깎아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손님들의 경우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쿠폰 또는 선물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안 비밀입니다. 간혹 중개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 몇 번 보여주고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받는 게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의 업무 난이도를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중개업을 하다 보면 집만 보여주고 단번에 계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조율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조율 등 의외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중개사분들께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약하기 전에 또는 중개 수수료 받기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이 하더니 막상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내 할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해서 상처 입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중개업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오늘의 고객이 내일이 고객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번에는 계약을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저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게 중개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지 말고 좀 긴 텀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대 20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죠? 그거 아세요? 중개업도 80대 20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요.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 상위 20%의 중개사들이 나머지 80%의 중개사분들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비율이 더 큰 것 같아요. 간혹 계약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사무실에 있기 힘들다며 사무실을 자주 비우거나 한가한 대표님들끼리 낮부터 점심을 드시면서 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상위 20%의 대표님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은 광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릴까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즉, 중개업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중개업을 시작하면 한 사무실의 사장이 바로 됩니다. 출근을 늦게 한다고 퇴근을 일찍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잘 될 때는 예를 들어 한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20건이라고 하면 그 중에 1등 부동산이 10건 정도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이 10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계약 한 건 한 건이 소중합니다.
막상 손님이 워킹으로 사무실을 왔는데 사무실이 잠겨 있으면 어떨까요? 요즘 같은 불경기일수록 더 사무실을 지켜야 합니다. 한가하다고 사무실을 비우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가할 때일수록 실력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들은 어떤 중개사를 선택할까요? 불경기일 때 자신의 업무 영역을 키울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